사자TV 유신쇼 유신 독설 레전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 독설 레전드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오크가요제 하는 날이죠. 근데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독특하게 또 시청자 의견 중심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7월 19일 날 기쁜 소식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겠습니까? 클린 UCC 캠페인 사수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말씀을 잠깐 아까 방송에 드렸는데, 사자TV.com 방송국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클린 UCC 캠페인을 사수하고 인터넷신문 사자TV를 지켜야 되는 문제. 뭐 지금 당장에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놔두질 않습니다. 가만 놔두질 않고 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 자기 방송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터넷 방송에서는 오히려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신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역시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을 때는 갑이 여당이지만 야당끼리 또 야당 세력 아니면은 그 인접한 세력들끼리에선 또 갑이 있는 거죠. 갑의 횡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UCC에도 변함이 없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BJ는 쌍욕에 19금만 걸고 쌍욕에 온갖 법을 다 어기고 온갖 막말을 다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어떤 사람은 클린 캠페인 하자, 우리 BJ들이 나서서 지킬 건 지키면서 방송하자라고 해도 바로 아웃되는, 북한 사회보다도 새누리당보다도 더 악독한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지지하고 대변하고 그들의 앞장서서 유신을 밟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클린 캠페인을 막고 어떻게든 유신을 제압해서 사자TV에서 기사를 못 쓰게 하려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아이러니하게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점,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특집으로 시청자 의견 앞에서 좀 브리핑 잠깐 하고요. 1, 2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마음껏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린 UCC 캠페인 사수 소송단 유신을 지키자 소송단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생활 질문, 회사 내부 정보 질문, 그리고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준비 단계, 또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빵빵 터집니다. 사자TV 유신쇼 졸라 웃겨. 투쟁! 아직도 모 플랫폼은 BJ들과 시청자들을 앞세워 사자TV 인터넷신문을 탄압하고 클린 UCC 캠페인을 못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지자들과 애청자들이 총단합하여 이 야의 행포, 진보를 가장한, 민주를 가장한 수구 세력의 횡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투쟁!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클린 캠페인을 탄압하는 구 플랫폼과 그들의 앞장서서 지키는 BJ들과 일당들을 소탕합시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와 인터넷신문 사자TV가 함께합니다.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안녕하십니까. 클린 UCC 코사 반장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7월 19일 사자TV가 15주년이 되는 달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클린 UCC를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사자TV의 보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MB 정부도 아닙니다. 그들은 민주화 진보 세력을 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들의 제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방송을 보시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사자TV 다음넷 SAJATV 사자TV 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7월 8월 준비되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사이트가 오픈되면 총력 투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사반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요? 민주 세력이라고요? 행동하는 병신, 나라를 말아먹는 병신, 이런 놈들은 진보나 민주가 아닌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진보와 민주를 가장한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진보와 민주를 가장해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 저지합시다.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진품 명품 펜정모. 역대 이런 정모는 없었다. 10만원 회비에 동태찌개에 깡소주, 5만원 받고 커피 한 잔에 얼굴 보여주기. 그러나 이제 사자TV 유신쇼 15주년 반값 정모가 모든 걸 깨겠다. 7월 20일 토요일 밤 8시 사자TV 15주년 반값 정모. 자세한 내용은 사자TV.com 오른쪽 배너를 클릭하십시오. 사자TV 15주년 반값 정모는 부천의 숨은 맛집 왕대가리 새우튀김으로 유명한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주간 편성 안내. 매주 월요일 웃다가 똥 쌌어요. 그 똥을 먹었어요. 호적을 파였어요. 매주 월요일 전화 개그 레전드. 화요일, 수요일 독하게 깐다. UCC 까기, 뉴스 까기, 시청자 의견까지 유신 독설 레전드. 매주 목요일 감동과 웃음이 함께하는 가요제, 오크 가요제. 금요일 거리의 쇼, 야외방송 홍대와 부천의 거리에서. 토요일 먹쇼 초대석. 일요일 유신 까기.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팝콘TV에서 19금 유료 방송 폭로전도 방송됩니다. Long time long ago. 대륙의 더러움과 부패에 항의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웃기끼끼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고릴라 탈을 쓰게 하다니. 웃기끼끼. 쉬지 마시고요. 열심히 나갈게요. 고릴라 뭐야? 조야 여러분, 제가 장애우를 돕고 있어요. 보세요. 나 이렇게 돕고 있다고 많이 쏘세요. 많은 사악한 대륙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남겼다. 그의 뒤에는 엄청난 세력들의 도움이 있었으니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야. 고릴라들 힘내요.
고릴라 탈, 꼭 진실을 밝혀줘요. 고릴라 탈!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을 끝내겠다. 에이피! 최고의 대륙 음모 부패 SF 스타렐라 고릴라맨 1 개봉 바나나. 고란노 스폰서와 유신시어 팝콘TV로 꺼내본다.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유신의 피로회복 원비디, 유신의 피부 깨끗해요 티스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상 질러팅이 함께합니다. 아베게스키 사자TV 유신쇼가 7월 19일 15주년을 맞이합니다. 7월 19일 사자TV 15주년 특집방송 5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꼭 참여했으면 하는 이유, 유신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신청하신 분들 중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합니다. 7월 19일 스튜디오에 초대, 많은 분들의 이메일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15주년 특집방송 7월 19일 밤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꼬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입니다. 요즘 이 지역에서 음모 하는데요. 저도 음모 참 좋아하는데요. 어른들은 야동에서, 많은 사람들 화장실에서 보는 음모,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국정원의 음모예요, 국가의 음모예요, 민주당의 음모예요. 그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요꼬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였습니다. 얘들아,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주인의 눈치를 잘 까야 돼. 그래야 짜투리 시간을 많이 주는 거야. 족장!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인터넷 노래방 질러팅 졸라 싼데? 그래? 노래방의 법칙, 이제 컴퓨터와 마이크, 인터넷선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팅. 사자TV 엔터테인먼트, 작사가 래퍼 부천 원미구 중동 고릴라가 부릅니다. 좌익 효수. 예우. 좌익 효수, 좌익 효수, 효수 좌익. 정체가 뭐야? Who are you? 너의 정체는 뭐냐? 한쪽에서 국정원 직원이래요. 국정원 여직원이라고. 국정원은 아니래요.
국정원은 직원이 아니래요. 음모예요. 누군가의 음모가 작용했어요. 좌익 교수의 정체는 누굴까? 국가우서 이승길까요? 누구예요? 음모예요. 적이에요. 음모예요.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경비예요. 누구예요? 학생인가 공무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익 교수.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안 밝혀지면 피바다가 됐네. 이럴 수가. 좌익 교수 누구야? Who are you? 국정원 직원이면 국정원이 망하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던 기자분과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음모예요. 큰일 났네. 누가 맞는지. 여러분, 이것은 음모입니다. 아직도 별창남 별창녀의 개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이빠이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토사구팽되는 개의 노릇. 이제 더 이상 개가 되지 마십시오. 오로라 공주의 여주인공 개면 이쁘기라도 하지. 이 개들은 주구장창 먹을 것만 달라고 합니다. 별창의 개에서 벗어납시다. 이 캠페인은 전직 개연합이 함께합니다.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난 지 20년 이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나이 된 거야. 막설일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군대 영장 내 인생의 위기. 남자 BJ들 왜 군대 안 가고 버티는 거지요? 이거 큰일입니다. 자신이 준연예인이라 주장하는 남자 BJ들 이제 유료 아이템 고만 탐내고 자발적인 군입대를 합시다. 안 가면 검찰이 강제로 보내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남자 BJ 강제 입대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별창들은 가야 돼요. 온 세상에 울리는 맑은 소리 별창들은 고운 소리 영창 가자. 맑고 고운 소리.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고? 어? 아니 유신이 깔 게 뭐 있다고? 어? 방송할 때 법 지키고 규칙 지키자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 유신 죽이기 쩐다 쩔어. 그러게 말이요. 아니 무슨 유신이 변희재 진중권급도 아니고 말이요. 아이고 흐드드해 이거. 그러게 말이다. 대동단결로 유신 죽이면 그거 다 묻을 수 있겠노?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전면전혀 그분을 불러야요. 고릴라 다리다. 안녕하세요. 블랙빵 할까? 블랙빵? 몇 개 블랙빵. 안녕하세요. 유또입니다.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방 당뇨. 안녕하세요. 성형괴물이에요. 우리 엄마도 몰라봐요. 음모예요. 얘들아, 형은 말이야 효자야. 빚이 2천 있는데요. 돈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10,000원의 똥꼬에다가 딱풀을 똥을 먹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스페셜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신독설은 1부가 유시시각이 2부가 뉴스각인데 오늘 특별한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자유교수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채팅창 얘기를 하니까 너 이거 뭐 또 새누리당 알바 아니냐? 우리 근혜 누나의 일곱 낭장이 아니라 또 이런 내용이 제가 얘기한 거는 성급했다는 거죠. 민주당 진선미 위원도 성급했고 그걸 받은 오마이뉴스 기자도 성급했고 다른 데는 기사를 안 썼거든요. 웬만한 데서는. 근데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침소봉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사실이 확인된 즈음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정원 쪽에서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나머지 그 인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국정원이거든요. 아무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어떤 영향도 안 받고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네티즌들하고 상대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됐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책임,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임이 크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지금 다 걸리게 생겼어요. 왜냐? 우리나라 법은 말이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행처럼 뭔 사실이 그냥 뭐 얘기만 나와도 저놈 죽여라, 나쁜 놈, 천일 공노할 놈,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그게 있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오마이뉴스는 기자라는 게 있어서 뭐 나중에 I'm sorry 뭐 정정 기사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블로거들이나 일반 유저들은 맨몸으로 그냥 전장에 나간 거예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과 함께.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나중에 뭐 선거 개입했다고 해서 전직 국정원장이나 뭐 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원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 국정원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이름을 바꾼 적은 있지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왜냐하면 뭐 CIA나 국정원이나 뭐 이런 기관들은 법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저렇게 한마디 잘못 썼다가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티즌들을 볼모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은 가서 트위터에 퍼나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국정원에서 그런 사실 자이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그 구치소나 교도소 가서 뗀다! 둠바둠바 되는 거예요. 가서 둠바둠바. 아니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도와주겠어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사를 인용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게 공개됐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난리를 쳐가지고 뭐 삭발을 하네 뭘 하네 난리를 치면서 쌍욕하면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익교수 검색하면 뭐 연관 검색어까지 뜨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국정원이 나쁜 거지. 이거 근데 국정원이 진선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거는 다른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이 기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차단할 수가 있잖아. 이런 설을. 근데 만약에 국정원의 주장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풍이죠.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뭐냐고 하냐면 야 우리 억울하다. 봐봐라. 민주당이나 다른 애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막 덮어 씌우냐.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풍 날아오면. 신중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퍼갈 때도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이런 내용이 주장되었다. 이런 내용이 제기되었다. 의혹이. 이렇게 해결해야지. 벌써 국정원 그 댓글요. 자체 감금당한 스스로 자발적인 감금당한 그분이래. 그 사람의
그 여자 또 왜냐면 나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요즘 쩔었어요. 예, 그 여성분 국정원 여직원분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깠단 말이에요. 요거는 국정원여 아이디가 좌익교수, 좌익을 목매달라. 좌익교수가 오피스텔의 그 국정원여였다는 충격이다. 어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 테이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죽여라 뭐 욕 쌍욕에 막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국정원 댓글녀가 잘못을 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처벌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서 비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좌익교수가 국정원 댓글녀였다라는 이 꼬루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저 글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허경영 씨 불러봤습니다. 허경영 씨, 허경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대선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축지법으로도 못 나오더라고요. 저기 담이 넘고 총 들고 지키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잡혀가게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웃길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는 빵샹 아줌마입니다. 빵샹 할머니. 그래 인간아 조심해야 된다 인간아. 상대는 국정원이다 인간아. 잡아간다. 오주신이라 삐삐 삐삐 엠뽕뽕. 네. 조심하셔요. 예, 저도 이렇게 당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변호사를 잘 사면은요 퍼즐을 잘 맞춥니다. 진짜 잘 맞춰요. 자기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퍼즐을 맞춰가지고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더라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퍼즐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 편에서 봤다시피 그런 퍼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작하는 것도 많고. 아무튼 이 좌익교수 사건은 성급했다. 그 성급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보든 민주든 보수든 누구든 우익이든 성급하지 마라. 새누리당 성급해가지고 새우 젖댔잖아요. NLL. 우파든 좌파든 어느 진영이든 성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으면 의혹 제기, 뭐가 이렇게 보도됐다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쌍욕하고 난리치고 죽여라 저놈은 범죄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죄가 없습니다. 무죄예요. 아프리카 TV 시사방송 하신 분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경찰에 고소당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다 유죄로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결과가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2개가 뒤집어졌어요. 2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기소 의견으로 안 나갔는데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적은데 요즘 들어서 이 사법부나 검찰, 경찰도 문제지만 검찰에서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검사가 1차적으로 공소 제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불기소하면 항고 아무리 하셔도요. 재정 신청 아무리 하셔도요. 그거 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선후배 사이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불기소한 거를 항고한다고 해서 위에서 선후배 그 사이인데 그거를 다시 하겠어요? 안 해요. 웬만한 거는. 그 다음에 재정 신청한다고요? 재정 신청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재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3개월 동안 아무도 못 봅니다. 자료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 재정 신청 담당 판사들만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판주의인데 재정 신청 그 심의는 그 신청 그걸 심의하는 거는 재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무도 증거 자료를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 자체가 3개월 안에 진행되는데 아무도 자료를 볼 수도 없고 거기에서 진술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 신청해서 빠꾸 맞아가지고 검찰로 돌아오잖아요. 아무도 자료를 못 봐요. 검사밖에. 예. 그러니까 그걸 고발했던 사람이 상대방의 진술서를 확인하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면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재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료는 그냥 썩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검찰이 은폐돼 있고 밀폐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경찰에서 이거는 정말 이건 죄가 된다라고 보내도 죄가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보냈는데 시간 끌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 불기소 이유서 보면 소설이에요.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거나 그러니까 진술서에서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불기소 이유서에 적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심지어 소설까지 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요걸 또 제보를 했겠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억울한 사건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도 유신 시대에 있었던 그거 무죄 선고를 받았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작은 세계에도 인터넷 방송에도 갑과 을이 있었다는 게 제가 뒤에 막강한 지원 세력이 있었다는 거. 자,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예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좀 임박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전화 받는다고 했으니까 요거 조금 브리핑만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목요일 날 원래 제가 문학구장에 갔었어요. 증거 영상도 찍어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 오고 갔는데 비가 와서 우천 취소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빅치킨에서 닭도리탕 먹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두 분이. 빅치킨 닭도리탕. 네. 아무튼 잘 먹고 이제 초코파이님이 또 바카스에다가 스트랩시까지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좀 무거웠는데 비도 힘들게 갔는데 못했으니까 방송을 인터뷰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저기 그 특집 예고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단 얘기하고 소송 진행 상황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미모의 21세 여대생 아까 소녀라고 하는데 소녀 아니에요? 소녀 아니에요? 소녀 아니에요. 자꾸 소녀라고 하시는데 21살 여대생이면 숙녀입니다. 자꾸 그 소녀 드립하면서 저를 좀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이건 음모예요. 음모예요. 그래서 야구쇼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고요. 금요일 원래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 날이 야외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원래 부천 야외 방송을 할 타이밍인데 오늘은 야외 방송 없습니다. 오늘은 실내 방송을 할 거고요. 그 대신 토요일 날 7월 6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입니다. 밤 9시 팝콘TV 독점 중계고요. 유신의 그 팝콘TV 방송의 신 공약 두 번째 공약이었죠. 미모의 21세 여대생과 소개팅인데 진짜 이쁘다고 하시네요. 소개해 주신 분이 정말 진짜 논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개팅 하는데 전혀 정보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 미모의 21세 여대생이라는 것만 정보를 알고 사진도 안 봤어요. 당일날 그 설레임과 어색함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체 안 물어봤습니다. 그날 이제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특집으로 방송이 된다는 거. 토요일 밤 9시입니다. 팝콘TV 풀방 한번 채우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 7월 7석 날인가요? 7월 7석 7월 7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폭로전 저번 주에 1회 했을 때 24, 5분이 보셨죠? 이번에 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특집하고 와서 새벽에 이제 썰을 풀겠네요.
아니구나. 맞죠? 토요일 날 특집 끝나고 와서 좀 시간이 좀 그렇네. 시간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7월 12일 다음 주에 거리의 쇼 홍대 놀이터 편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9일 다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7월 19일 금요일 밤 8시 사자TV 15주년 특집 방송 특별한 초대 손님 5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매니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매니저분들 중에 뭐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번에 다 나왔는데 본인들이 굳이 뭐 가면을 쓰셔도 되고 가면 준비돼 있으니까 가면 하여튼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5분에. 그리고 7월 20일 토요일 밤 8시에는 팝콘TV에서 독점 중계하고 사자TV 15주년 반값 팬정모가 있습니다. 부천 중독 빅치킨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오시고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26, 27, 28, 29, 30은 조카들하고 정읍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날짜를 한번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특집 예고했고 요 사항은 사자TV 편성표 게시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T 타임 할 때 T자 있죠? 알파벳 t.sadatv.com에 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팝콘TV는 유신쇼 채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편성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자TV 방송국 공지 게시판에 있는 클린 UCC 캠페인 사수 소송단 모집,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맞소송입니다. 맞소송인데 맞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랬어요. 뭐 대화로 풀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소송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혼자 힘으로 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리니지 BJ나 뭐 비모 씨나 이런 상대들은 제가 충분히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게 잘 처리가 됐는데 제가 좀 간과한 게 있어요. 뒷배경이죠. 뒤에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이 있고 정치적인 배경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간과한 거죠.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그런 수준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보니까 엄청난 예전에 제가 다음 팟에서 방송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클린 캠페인이나 그 비판 방송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게 내려올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쉴드를 쳐 그러니까 뭐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도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던 다음 팟 운영자들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실무진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온 거지.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또 뭐 추측했다 뭐 이렇게 할까봐 직접 가서 매니저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센터 CS 센터 팀장하고 통화를 했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자, CS팀 고객팀의 최고 책임자가 팀장인데 팀장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설명할 수 없다. 본인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한남동 다음 그 사무실을 찾아가 가지고 담당 매니저랑 미팅을 했는데 단호하더라고요. 자기 손을 떠났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날라왔겠어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야, 어차피 개인 방송 돈도 안 되는데 쟤 때문에 시끄럽다. 제휴사에서 막 말 나오고 시끄럽다. 쟤 못하게 해라. 저거 그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탄압이 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그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하고 하다 보고 이제 사실과 다른 진실을 공개하다 보니까 제 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한 거죠. 총력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더 열심히 한 거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나홀로 소송이나
저기 뭐야 국선 변호인으로는 상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은 변호사인데 나는 국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맞게 했는데 저는 그냥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검사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날라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조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유야무야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클린 UCC 캠페인 사수 소송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했었던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들은 플랫폼이 밀어주고 그 플랫폼 대표가 그랬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아낌없는 법률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배경까지.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이거는 최고 유신의 15년 방송 인생 사자TV 인생의 최고의 배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끝나는 것보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물러나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클린 캠페인 사자TV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를 보세요. 시사인에서 재벌들의 부패, 정치인들의 부패만 캐서 보도를 했던, 특종 기사를 냈던 기자입니다. 그런데 형사, 민사, 장기간에 나중에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2년, 3년 동안 취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안 나든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나면 되는데 오라 가라 그게 목적인 거죠. 오라 가라, 법정 오라 가라 하고 그거 준비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뭐하고 증인신문하고 그거 하면서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TV.com이나 클린UC 캠페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길을 들이고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린UCC 캠페인을 저지하고 인터넷 신문 사자TV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그게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사자TV를 망가뜨리고 유신을 망가뜨리려고 전화해서 계속 자극을 하고 뭘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계속 시도가 있습니다. 공개를 다 하면 또 공개했다고 난리치기 때문에 모 플랫폼은 A씨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배경까지 가지고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클린UCC 캠페인을 지지하고 사자TV를 아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 및 이제 그 소송 준비를 다시 진영을 짜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충 상대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탄원서 작성, 그리고 1인 시위와 집회 참여. 그래서 뭐 1인 시위할 때는 뭐 제가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국어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뭐 차량 지원이라든지 스텝으로 같이 찍어서 뭐 이렇게 촬영을 해주신다든지 1인 시위하는 장면이나 집회하는 장면을 찍어주신다든지 함께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동참을, 또 방학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시의회라든가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뭐 새누리당 당사라든가 하여튼 뭐 이 갑의 횡포 플랫폼상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야당 세력의 갑의 횡포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밟으면 죽는 그런 꿈틀대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다. 사자TV도 알게 모르게 지지자가 있다. 그냥 니들이 밟는다고 해서 꿈틀 하나 못하고 그냥 죽는
작은 벌레가 아니다. 지던 이기던 지던 해보자. 진실을 밝히고 숨겨져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나도 알리겠다.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게 저의 의지고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구걸하거나 사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줄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UCC 캠페인 사수소송단, 클린 캠페인 사수하고 인터넷 신문 사자TV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 자세한 브리핑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자TV.com 메인에 배너를 만들 거예요. 배너를 만들어서 클린 UCC와 사자TV를 지킵시다. 정말 위기라기보다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그 플랫폼과의 악연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플랫폼에서 현피 온다고 쌍욕하고 유신 목을 따버리겠다. 유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방송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 수천만 원을 받아가면서 그걸 소재로 방송했는데 아무 제재도 없었고 리니지 BJ나 다른 BJ들이 쌍욕을 하면서 실명을 대면서 욕설을 해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BJ였어도 다른 BJ가 그렇게 당해가지고 요청을 했어도 그랬을까요? 유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현피 온다 막 와가지고 때려 부시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면서 유료 아이템 컨텐츠로 이용해서 수만 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그게 그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송전으로 대리전으로 법적인 기술적인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대표가 선언을 하고 유신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가. 여당만 갑이 아니라 이쪽에서 진보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는 세력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게 일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이런 게 민주고 진보라면 나 안 하겠다. 차라리 보수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는 안 하지만 이게 진보고 이게 민주라면 그 세력 중에서도 갑이고 선거 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발언과 비방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민주고 이게 보수라면 이게 제가 본 민주나 진보에는 쓰레기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 세력적인 다툼 같은 야당끼리 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에서는 비하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모략하고 그런 모습들을 취재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새누리당만 까질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도 문제가 많은데 정말 그 민주당이나 야권의 그 더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나는 빨갱이다, 좌빨이다, 친북이다, 종북 이렇게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썩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썩었고 진보 민주 세력도 썩었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일베에서 민주화가 욕이겠습니까? 일베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민주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민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베에서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민주가 아니라 민주당의 민주예요. 뭐냐? 무능력하고 무능력하고 추진력도 없고 말만 앞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그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욕을 먹는 무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개혁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퇴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반 이상 뽑아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뭐 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실망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패와 그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 추잡스러움을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음부터 투표를 해야 되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한정당이 안 생긴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그 추잡스러움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안철수를 까고 밟은 모습, 그 지지하는 TV에서 나와가지고 안철수를 까고 욕하는 모습, 그리고 총선, 지난 총선에서 단일화 과정, 거기서 그 추잡하고 그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진보냐 보수냐고 물어보면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도요, 보면 지역구나 거기서요 장난 아닙니다. 마치 되물림을 하고요, 세습을 하고요. 자식에게 지역구를 세습하는 것도 있고 아내한테 세습하는 것도 있고, 마치 자기 지역의 그 지역구들, 시의원부터 구의원이나 이런 공천권들을 마치 자기의 재산인 양, 자신의 그 부동산이나 그런 것 양 그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요. 그거에 저도 피해자 중에 희생양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의 사실을 보도했다는, 어떤 사람은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을 적시해서 보도를 했는데 보복이 이렇게 센 거면 장난 아니죠. 나중에 그 진실편은 동영상이나 그런 걸 제작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200만 전 수석, 그 관련된 것도 동영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진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녹화해서 퍼트려 상관없어요. 자, 유신이 말하는 200만 수석의 그 진실입니다. 200만 수석, 전 수석, 그 다음에 지난 총선, 지난 4.11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200만 통합진보당 후보의 그 바지 찢어진 사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200만 후보가 200만 후보가 그 구청장 선거에서 그 이동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바지를 찢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이동진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증인을 섰는데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4.11 총선, 4.11 이전에 구청장 선거, 지방선거 때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바지가 찢어진 적이 있는가? 200만 후보가 찢은 적이 있는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제 청문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니, 선거 기간에 자기 바지가 찢어진 사건이면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없습니다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바지를 맡긴 건 있느냐, 사실이 있느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특정인에게 전화 통화나 만나서 그 얘기를 바지가 찢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끝.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재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다 취재를 했으니까. 두 번째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2심에서 새로운 증인들이 나왔어요. 증인들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선거 사무실에 있었는데 한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동진 후보가, 당시 후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바지를 찢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원들이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뭘 하면 끝나냐면, 검사는 이동진 구청장을 다시 부르면 돼요. 아니면 서면질이나, 당신이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끝. 근데 검사 그걸 하지 않았어요. 미스터리 아닌가요? 그냥 자 생각해 보세요. 이동진 구청장한테 들었다. 근데 이동진 구청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인정이 됐잖아요, 죄가. 근데 당원들한테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은 같은 편 아니에요. 당원이면 다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활동한 사람들인데 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한테 그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다. 아니면 똑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전에 나와서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현직 구청장이. 근데 검사가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인도 열받았어요. 고발한 사람,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도 열받았고 저도 이해가 되질 않고 그래서 그 바지를 찢었다는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겁니다. 그건 판결문에도 저기 판결을 할 때 판사가 검사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을 적시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사 난 적도 없고 200만 후보가 이동진 그 구청장 선거에서 바지를 찢었다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동진 구청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당사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판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공약은 다 기억이 날까? 그렇잖아요. 그 구청장 선거에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는데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바지가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몸싸움을 하다가 찢어진 건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공약 국민들한테 내세운 공약은 기억이 나겠느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다음에 그 2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친한 당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서면질이나 물의해라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럼 똑같이 얘기하겠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죠, 검사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예요. 제가 취재를 하고 뭐 고발인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다 봤지만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거는. 왜 검사가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판사가 얘기를 했다니까. 검사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검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거든. 다른 사람들이 고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는데 처벌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공소 제기된 내용도 봤고 증거 자료도 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욕설도 있었고 과격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비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빠졌고요.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한 내용들은 대부분 빠졌고, 그 부분은 빠졌고, 그 모욕적인 발언들, 그런 발언들이 비방으로 인정이 돼서 제가 판결문을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검찰에 제출된 증거 자료도 다 갖추고 있고요. 근데 왜 팩트가 달라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제기를 했습니다. 끝장 토론하자. 뭐 다른 거에 상관없이 이해관계 상관없이 토론회를 하자. 왜 판결문과 팩트와 다른 내용을 해서 200만 수석이 전 수석이 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200만 수석이 명예훼손으로 민사 형사를 걸었어요, 같이. 근데 왜 취하를 했냐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당에서. 왜냐하면 200만 전 수석이 그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끄러울까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방송을 듣고 시청자들이 다 와가지고 200만 전 수석이 그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이었거든요. 노무현 시민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사퇴하라, 막 노무현 재단에 전화 오고 저런 사람은 잘라야 된다, 뭐 그 댓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국정원만 댓글 다는 거 아니에요. 게시판 글 그 쓰는 거 아니에요. 특정 방송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이 노무현 시민학교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노무현 재단에 전화해가지고 그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200만 전 수석이 뭐 박근혜 사람이다 거기에 붙었다 뭐 온갖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비난을 받고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면 안 되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한 내용은 대부분 빠졌고요. 200만 후보가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었는데 그걸 검사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동진 구청장이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당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주장을 우리도 들었다. 근데 검찰에서 이동진 구청장을 불러다가 또 물어보면 이거 사실이냐? 얘기한 거 사실이냐? 근데 이동진 구청장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1심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난다고 몇 번을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동일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쵸? 기억이 나지 않는 거는 얘기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면 검찰에서는 그걸 무기력화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동진 구청장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는 전화통화를 하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만 바지 찢는 사건은 사실의 적시 아닙니다. 사실의 적시 아니에요. 분명히 그 바지를 찢었다라는 증거 영상이라든가 그런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몸 충돌나는 과정이 찍힌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200만 당시 구청장 후보와 이동진 그때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증거 영상도 없고요. 바지가 찢어졌다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까인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런 입장을 안 하고 제기를 안 하니까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바로잡고 제가 뭐 또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기자로서 저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는데 처벌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고발인이 판단하기에 그 피해자 측에서 판단하기에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런 입장이라는 걸 좀 누군가는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메고 밝힙니다. 이걸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추천 감사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이 진술하는 걸 봤어요 앞에서 방청석에서 사실입니다. 저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진 구청장이 바지가 찢어진 적이 200만 후보가 바지를 찢었느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바지를 그때 당시에 수선한 적이 있느냐 찢어져서 없습니다. 아니 없은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이동진 구청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거짓말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죠. 그거는 뭐 저기 재판 자료에 다 있을 거니까 진술 다 녹음하는 건 아시죠? 저 증인 신문 하면 그걸 또 서류화 해가지고 다 판사나 검사가 보기 때문에 변호사도 보고. 자, 팝콘 TV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1부 UCC 브리핑 오늘 까기가 아니라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2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